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김명칠 아임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이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세였긴 했지만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7월 강세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변수도 많거든요. 위원님께서는 7월 증시 향방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지금 베트남 관련돼서 관세 협상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위험자산 가격에 우호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번에 발표된 지표 중 하나가 민간 고용 지표 부진이에요. ADP 민간 지표 고용 부진이 처음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플러스였는데 반전됐죠. 마이너스 33,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는 소프트 데이터 관련된 지표들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시장에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소위 말하는 하드 데이터, 고용이라든지 물가 관련 지표들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컸는데 사실상 2분기에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7월 들어서자마자 지금 ADP 민간 고용 지표부터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둔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위험 자산과 비슷한 이런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조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채권 시장 보면은 연준이 은행의 자본 비율 의무 규정 완화하는, 그러니까 ESLR 완화 결정을 내렸었죠. 사실 이게 내용 자체는 좀 딱딱하고 어려워서 크게 보도가 안 된 면도 있는데 이거 채권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SLR 규제 완화를 지금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은행들의 그 보유 비중은 한 8.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규모로 따지면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닌 거죠. 만약에 이번 SLR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국 은행들의 미국 국채 보유 한도가 넓어지기 시작한다면 10%만 한도가 열리게 되더라도 규모로 따지면 2,200억 달러, 20% 정도 한도가 열리게 되면 4,400억 달러 정도 은행들의 채권 수요가 새롭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4,400억 달러. 맞습니다. 4,400억 달러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 잔고가 한 7,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개선 기대감 때문에 연초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영국의 길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미국 재무부와 이제 미국 그 정부에서 미국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긴다라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지금 감세 법안, OBBBA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아마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후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채 금리 출렁거리는 소위 말하는 국채 텐트럼 현상이 하반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걱정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재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관세 관련된 수입을 증가시켜서 재정 수입을 개선시키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 법인세 인하라든지 개인 소득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그런 이제 그 여력들을 열어주겠다. 두 가지 재료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는 대신에 감세를 까버리면 재정 수지 개선에는 이제 관세 인상 자체가 큰 도움은 없겠죠. 다만 여기서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재정 수지 개선이 감세와 관세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맞습니다만 올해 4월 달에 드디어 미국의 재정 수입에서 관세 관련된 재정 수입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또 동일 기간 대비해서 관세 수입이 2.3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는 FY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 한 1,600억 달러 정도 많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감세 정책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연장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은 새롭게 추가되는 재정 수입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론에서 재정 수지 개선 적자가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해소되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도지
정부 효율부를 신설을 했어요. 도지의 미션은 올해 1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뭐 기간으로 따지면 한 5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6월까지 도지가 감축한 재정 지출 그 규모는 한 1,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재정 수지에 보태지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재정 수지 누적치 자체가 줄어들면 굉장히 선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미국 국채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 소위 말해서 이제 재정적 부분이 감안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건데 반대로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수지 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감세의 효과가 너무 크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관세가 안 거치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지금 뭐 4.3%, 4.5%가 아니라 뭐 5%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라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주시해서 봐야 될 건 미국의 재정 적자 누적 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저번 출연에서도 그렇고 이번 출연에서도 그렇고 이제 재정 수지 개선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관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년 대비 이 율 자체는 좀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 좀 낮출 수 있을까? 이것도 봐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늘 아마 올해는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보면은 이 양대 의무 가운데 물가에 조금 더 초점 맞추겠다. 고용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력 정도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잠깐 뛰고 마느냐 아니면 이게 어쩌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영향이 있을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 상승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명백한 물가의 상승 구도인데 지금 미국의 경기는 다운사이클로 가고 있고 물가는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뭐 아까 말씀드린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도 있겠지만 소비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있는데 현재 미국은 디맨드 푸시라는 소비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 의사들의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러 연준 의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동안은 매파적이었던 보우먼 연준 의장까지 예.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7월 달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들을 그랬죠. 바꾸시고 예.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파월 의장도 당연히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그 전에 한 발언을 들여다보면 7월 달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고려한 건 아니다. 다만 경기 지표를 우리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다소 기존 6월 FOMC 대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적인 발언을 예. 했다는 거죠. 뭐 종합해 봤을 때는 저도 7월 달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반기랑은 다르게 하반기에는 9월 달 인하라는 타겟을 가지고 연준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께서도 일단 9월 인하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고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아시다시피 연초에 이제 타깃을 치고 지금 현재 이제 유예 단계에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엑스데이트 시간이 뭐 CBO 추정으로는 올해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재무부가 의회 예산국 추정으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국 정부는 당연히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을 시킬 거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채권 시장, 뭐 소위 말하는 단기 금융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은 부채 한도가 없기 때문에 T빌 발행을 못했어요. 근데 한도가 열리게 되면 TGA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T빌 발행을 공격적으로 할 예. 거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 갑자기 단기채가 쏟아지게 되면 지준금이 빠지고 단기 시장, 소위 말하는 레포금리 급등 사태 같은 단기 금리의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재무부가 크게 뭘 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전후에서 연준은 QT를 종료를 시킬 거예요.
9월 FOMC 이전에. 양적 긴축하던 거, 재매입하던 거 그냥 원래대로 돌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 타결 그리고 QT 종료. 그다음 수순이 9월달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달 인하 전에 이런 경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뭐 시장에서는 이제 7월달 인하는 패스를 하겠지만 9월달 인하는 보다 확실하게 프라이싱하기 시작하겠죠. 그 말씀 맞으려면은 7월 FOMC에서 이제 QT 종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성명문에서 좀 나와줘야겠네요. 맞습니다. 힌트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성명문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멘트들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채권 쪽 전문가들 모시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계속 바뀌면서 이제는 주식시장 영향뿐 아니더라도 국채시장 자체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시각이 여전한지, 또 그렇다면 미국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으로 30년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상 밴드 보고 계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 8월달 주식시장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관세 유예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협상들이 진행되면서 채권 시장도 금리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3분기에 채권 금리를 밴드를 생각을 해보면 10년물 기준으로는 하단은 4.20 그리고 상단은 여전히 4.50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말로 봤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떤 레벨대 수렴을 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4% 적어도 초반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확연한 입장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아까 SLR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어요. 뭐 바이백이라든지 바이백은 소위 말해서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 재무부가 채권을 사주는 정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한 66% 정도의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담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수급 관련된 부분들도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년물 하단을 올해 연말 4%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3분기에 금리가 튈 때 매입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명확한 뷰를 제시해 주셔서 도움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아임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